신변입니다. 잡기입니다. 심유진 변호사, 장영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방금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좀 1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예.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이익 허위 과장 혐의에 대해서는 이 개발이익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고 또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줄 의도도 없었다라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고요. 검사 사칭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억울한 점이 있다는 것을 하소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처벌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 건 아니라서 이게 역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친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된 직권 남용 부분이었는데요. 이 전 보건소장에게 전달한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평가 문건이라든지 직인 요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3건 혐의 모두 무죄 이렇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각 혐의에 대해서 세세하게 판단을 내렸고요. 또 설시를 했는데 특히 이제 가장 논란거리가 됐던 바로 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어떤 의견의 표시라든지 또는 직권 이내의 자기 권한 이내의 행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이재선 씨가 정신병력이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본다면 강제 입원과 관련된 행동이 무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 기자님 지난 시간에 유죄 나올 것 같다고 예측하시지 않으셨나요? 그 사람 원래 잘 틀려요. 저희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조심하면서 장 기자님이랑 같이 묻어가면 안 되겠다. 저 말 안 하려고, 아무 말도 안 하려고 지켰는데 끝까지 저한테 무능한 변호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참기를 잘해요. 장 기자님 말씀 듣다 보면 혹해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법률 전문가들이 다들 대부분은 무죄를 예상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검찰은 왜 이렇게 구형을 세게 때렸을까?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검찰 역시도 약간 좀 정치적인 판단, 법률 외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검찰이 했다기보다는 경찰이 다 한 것이었고요. 검찰이 그 사건을 거의 그대로 검토만 해서 가져간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한편으로 보기에는 약간 경찰한테 거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원래대로 잘 나왔다 이렇게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잘 판단했다라고 아마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은 이게 검찰에서 어쨌든 강압적인 지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강압적인 지시라고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변호인 측은 그냥 검토 요청이다. 입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청이다. 아니면은 검토 바란다라는 정도의 의견 제시뿐이었다라는데 이게 의견 제시인지 강압적인 지시인지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야 강압적인 지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했느냐,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건 법적인 판단이라서 그 사실관계는 지금 다 똑같이 계속 주장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지켜봐야지만 그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원래대로 잘 나왔네라고만 안심한다고 2심에서도 대처하면은 2심에서 혹시 다르게 강압적일 수도 있다. 왜냐면 시장이 지휘했다. 이런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소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제 입원을 한 건 아니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진단을 위한 강제 입원 같은 경우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 그다음에 강제로 지시를 하거나 억압을 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이제 여기까지 추가되는 것이 판단에 좀 도움이 됐던 것이 이 지사의 친형기 이재선 씨가 결과적으로 정신병력이 있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검찰의 논리는 교통사고 이전에는 정신병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네. 이걸로 처음에 몰고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선고 날 그날 검찰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빨리 내놔라고 했었는데 계속 프라이버시 이유로 안 내놨었잖아요. 네. 거기를 보면 그 전부터 계속 치료를 받았던 녹음 거를 파일이 나왔었죠. 그날에. 녹취 파일이 나왔었죠. 검찰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보여주지 않고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검찰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소까지 한 마당에 그거를 쉽게 내놓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사실 네. 그렇게 따지면 이게 객관 의무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두고두고 좀 논란거리가 예.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2심이 아직 남았고 대법원 판결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검찰이 뭐 즉각 항소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또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끝내게 되기 때문에 네. 올해 안에 어쨌든 결론이 날 겁니다. 네. 근데 날 그게 건데- 훈시 규정이긴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동안 이재명 지사한테 따라다녔던 여러 가지 의혹들, 해경궁 김씨 투이 사건, 네. 그리고 여배우하고의 그렇죠. 뭐 불륜 사건, 스캔들. 네. 내장동 사건, 또 친형 문제, 검사 사칭 사건 전부 다 무죄되거나 무혐의 처리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 한 1년 반, 2년 동안은 고생했던. 이렇게 인터넷이든 어디든 논란되고 시끄러웠던 건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1년 반 가까이 그 정치적으로 족쇄를 달고 살았다라고 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손발이 그래서 완전 묶여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점 때문에 뭐 대권 잠룡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가장 먼저 탈락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거의 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이게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나간 1년 반의 세월은 상당히 좀 이 지사로서는 좀 뼈아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무죄 판결 받기 전에 예를 들면은 뭐 법적으로 구속이라도 되어 있어야 보상이 나오고 그냥 이렇게 된 경우에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아요. 근데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은 위자료를 받더라도 위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판결만으로도 오히려 뭐 다시 뭐 전화위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반등. 뭐 계기는 되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재명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가짜 뉴스나 선동에 의해 가지고 명예가 다 훼손됐는데 나중에 재판 보니까 무죄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뭐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 나왔거나 이미지가 버렸거나 이런 거는 뭐 보상받을 길이 없는 없어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전화위복이라고 제가 쉽게 얘기는 합니다만 이게 전화위복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치명적인 그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다가 사람들이 무죄가 났지만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미지라는 걸 지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재명 지사한테 숙제도 남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 내린 최창훈 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던데 최창훈 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전남 해남 출신이고요. 광주 인성고등학교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지난 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을 한 다음에 그동안 주로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을 오가면서 근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지냈고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지난해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권위를 좀 탈각하는 권위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판사로 탈권위적인 판사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특히 많이 알려진 바로는 보통 그 법정에 들어서면 판사들이 들어올 때 기립하십시오, 뭐 일어서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주문한 네. 그런 판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검찰은 즉각 항소한다 얘기했죠? 네. 검찰은 아마 항소를 할 걸로 보입니다.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나름 이게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은 검찰은 다 항소를 합니다. 네. 기계적으로. 이건 항소장 넣습니다. 네. 자,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말다툼 도중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전 김포시의 의장.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설명 좀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5시쯤인데요. 경기도 김포시 양천읍에 있는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의 자택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 전 의장이 아내인 53살 이 B 씨를 때려서 숨지게 한 것인데요. 부부싸움 도중에 폭행이 일어났고 그 직후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고를 한 것은 유 전 의장이 직접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소방당국이 출동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숨진 그 부인의 온몸에는 멍이 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깨진 술병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골프채로 보이는 아이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발적으로 지금 유 전 의장은 우발적으로 아내를 폭행했다라고 하면서 평소 좀 성격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쌓인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폭행을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네. 과거에도 계속
그랬다고 볼 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폭행이라는 거는 거의 습벽에 바른 부부관계에 있어서 폭행은 첫 번째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건 우발적이라고, 솔직히 우발적이라는 말이 우발적으로 때릴 수는 있지만 우발적으로 해서 죽일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는데 골프채가 나왔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글쎄 이렇게 우발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 대 뺨을 때렸다. 요 정도라면 그렇죠. 그래 우발적이다. 네. 그렇지만 안 된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골프채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온몸에서 이 멍이 발견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우발적? 아니죠. 이거 흉기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때려서만 사람을 목숨을 잃게 하려면은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사실 뭐 다른 어떤 사고가 네. 결합이 돼서 만약 네. 뭐 떨어진다든지 네, 넘어져서 그렇죠. 뭐 머리를 부딪혔다든지 이런 사고가 결합이 돼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폭행만으로 사망이 이르려고 한다면 네. 우발적이라 보기는 어렵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2017년부터 김포 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고요. 또 과거 블로그에 쓴 글을 보면 그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관해서 울분을 토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때 뭐 아직 어린 뭐 아이를 나가 떨어지도록 폭행한 보육교사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아리다라는 표현을 실감하게 한 느낌이 뭐 한없이 밀려든다. 폭력에는 정당성이 없다. 어떤 이유라도 우리는 개개인이 존귀한 인격체로서 평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좋은 말 너무 많이 써놨죠. 네, 제가 네. 안 그래도 오늘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주로 자신의 선거 관련 활동이라든지 뭐 지역 활동, 그다음에 관련 뭐 유명한 뭐 주요 사건이 벌어질 때 그에 대한 코멘트 정도 달린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하나하나 살펴보면 약간 좀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들이 있긴 네네. 있습니다. 그래 보면서 이제 그 중에는 보면 이제 부인에 대한 얘기도 잠시 그렇죠.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봄날 아침인데 네. 아내가 그 테이블 그 아침상을 제대로 차려놓지 않고 휙 나가버렸더라. 반찬 뭐 이렇게 반찬통 채워놓고. 반찬통을 막 쌓아서 사진 찍어 올리면서 네. 뭐 아내가 자기를 잘 안 챙겨주는 듯한 내용으로 글을 올리면서 사실 아내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한 거죠. 그 정도면은 네. 보통은 이제 뭐 인스타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는 뭐 사랑꾼인 것처럼 과시를 하는데 그런 불만이 평소에 저는 있었다고 보여져요. 글쎄, 이렇게까지 올려놓으면은 아니 테이블에 그 반찬통이라도 올려놓으면 다행 아닌가? 고맙게 생각해야죠. 네. 냉장고에 있으니 꺼내 먹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밥 알아서 차려 먹어라도 아니고 이렇게 꺼내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죠. 이 폭행치사 혹은 살인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지금 현재 경찰은 이 상해치사, 폭행치사 혐의로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살인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면은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검찰이라든지 뭐 법조인들한테 여쭤보기로도 일단 살인죄가 검토는 할 수 있어 보인다. 저도 법조인입니다. 예, 저한테 한번 깜빡했습니다. 네, 제가 법조인입니다. 이게 살인죄와 뭐 상해치사, 폭행치사로 구별하려면은 그게 있어요. 사실 맨 주먹으로 한 대만 쳐도 이게 폭행치,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되는 경우는 그 치명상을 맞춰야 되거든요. 치명상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골프채로 뭐 두부, 머리를 공격했다거나 뭐 복부를 가격했는데 그게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가격했다는 게 부검 결과 밝혀지면 이건 살인죄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쇠파이프 같은 경우로 이제 머리를 때린 경우 살인죄 성립되는 걸 제가 이제 그 판례를 본 적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라면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무술 교관이 딱 한 대 울대를 가격했거든요. 팍! 근데 죽었어요. 근데 살인죄가 바로 살인죄 적용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대만 때려도 이거는 어떻게 했던 그 행위라든지 타격 방법이라든지 뭐 무엇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생명의 위험 빠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했는지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거든요. 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살인죄가 됩니다. 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설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네. 부검상에서 설골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여기는 부러지면 바로 호흡 곤란이 와서 네. 사망하게 그러니까 합니다. 죽을 줄 몰랐어라고 해도 미필적 고의 딱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하나 더 해보고 마칩시다. 네. 인천 송도에서 대형 사고가 났네요. 네.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상자 중에 초등학생 1명이 더 있는데 현재 중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한 아파트 사거리에 이제 교차로가 있는데 이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승합차가 다른 승합차 충돌하면서 생긴 사고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고는 이제 신호가 막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부상자들, 특히 탑승자들 대부분이 초등학생인데다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 이상하네요. 일단은 시내인데 사람이 죽는 인사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속도를 얼마나 냈을까 이것도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지금 장 기자 말처럼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 택시를 타도 다 안전벨트 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라고 일일이 주의를 주지 않으면 사실 잘 안 맵니다. 아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과거에 이 아이들이 안전벨트 안 타서 사고 난 게 생겼기 때문에 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리미법. 세리미법. 있죠. 네, 2013년도에 그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서 숨진 것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세리미법이 2015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반드시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축구 클럽 차량은 그 통학버스 관련 차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경찰에 뭐 신고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다들 안전벨트를 맸는지 확인을 해야 당연합니다. 하는 거 예, 아닙니까? 문제는 법 이전의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는 법 이전의 문제고, 사실 우리가 좀 신경을 조금만 쓰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행위인데 이 부분을 잘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사고 난 차량이 지금 스포츠 클럽, 헬스 클럽, 축구 클럽 뭐 이런 네네. 쪽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의 경우에는 이게 통학 차량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라고 하는데 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리미법을 위반한 건 또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게 법 이전에 사실 안전벨트는 기본적으로 매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신호에 뭐 교차로를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안전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게 뭐 통학 차량이든 무슨 차량이든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이제 고객을 태우고 이동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전운전은 사실 기본인데 네. 기본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벨트만 했어도 사망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해서 좀 안타깝네요. 지금 사고 현장 사진을 보니까 조금 차량이 많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네. 조금 이 만약을 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망 사고까지는 안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예. 합니다. 근데 이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은 신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 얘기는 그래요. 이게 신호 주기가 너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 중에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차들이 빨리 가려고 속도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었고, 그 전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면서 민원을 넣으려고 했었고, 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네, 그 저녁에는 막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서 뭐 학부모님들이 원래 아이들이 혹시 치일 것 같다라고 걱정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사고가 나서 실제로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하니까 신호 체계를 못 바꾼 게 너무 미안하고 한탄스럽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당시 학생들 얘기를 보면은 교차로에 진입할 때 노란불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이 네. 얘기를 그대로 보자면은 노란불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편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바뀌었다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는 걸로 볼 때는 황색 신호가 지나치게 짧았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색 신호가 짧은 경우에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긴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정밀하게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신호부터 해가지고 이 CCTV 주변 CCTV 다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신호 위반이었는지 아니면 네. 그러면 신호 체계 문제였는지. 신호 체계 정말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도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신호 체계인데 지금 민원도 많이 제기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전혀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특히 이제 인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호가 있는 교차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호가 길어가지고 이제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문제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 다음 주 출연 못 하나요? 네, 다음 주에는 제가 프랑스 니스에 가 있습니다. 왜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제 인생의 첫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예, 결혼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가기 때문에 못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 축하드리고요.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